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 네네. 뺑소니, 그리고 합의금, 그 면허가 취소됐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네네.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가 성립된다고 판단이 되면 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진단서 일주일당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 물론 이게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그 정도 기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뺑소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합의의 정도가 금액이 커지는 거죠. 물론 뺑소니 자체를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나누고 이제 반성을 하고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진단 주수가 2주 정도가 나갔다. 근데 상대방이 너는 뺑소니를 했기 때문에 나는 형사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 내지는 2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과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형사 합의금의 조율,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의뢰인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거 합의 볼 때 얼마가 적정선이에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물건값처럼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가 있다면 쉽겠지만, 사실은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주고 상대방이 만족하고 합의하면 해결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의금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합의, 이제 의사의 합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주고, 그러면 나 이 정도 돈 받았으니까 너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의사를 끌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책정되는 돈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얼마로 정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나는 조금 주고 싶어 하고 이러면 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금이 책정이 되느냐를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주당 얼마, 치료 주수가 몇 주 정도 나오면 얼마 정도, 이런 기준이 생기는 것일 뿐인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적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큰 합의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다쳤는데도 적은 합의금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사고가 나고 상대방이 뺑소니를 했지만 내가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니까 괜찮다, 형사 합의금도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정말 경미한 사고였는데 3천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서 사정하고 해서 결국 700만 원 정도의 합의가 됐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형량에 비추어 보면 형사 합의를 안 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형사 합의를 했습니다. 형사 합의금 7천만 원 받은 적 있어요. 뺑소니로? 한 7천만 원은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천만 형사로, 원, 민형사 포함해서. 민형사 합치면 1억 2천이에요. 포함해서. 민사 손해배상은 5천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 이게 정확히는 뺑소니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냥 중앙사친법 교통치상인데 뺑소니는 아니었고 사고 났는데 상해를 심하게 입은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우리 피해자가 7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 합의금을. 그래서 한 1억 이상은 보상금을 받아야겠다. 아주머니가 나는 그런 돈이 없대죠. 당연히 7천만 원 어딨어. 이거를 나는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소송으로 안 가고, 근데 아주머니가 운전자 보험을 센 걸 들어. 그건 가능하지. 운전자 보험이 세가지고 형사 합의금의 맥스가 7천만 원이더라고. 그건 가능해요. 뺑소니나 음주는 운전자 보험에서 혜택을 못 받아요. 근데 중앙선 침범이나 나머지 12대 중과실은 운전자 보험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분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가입했대. 그래서 찾아봐. 이거 세게 있으면 한 5천만 원 될 수도 있어요 했는데 웬걸 7천만 원이나 보장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사고를 내서 굉장히 크게 냈어요, 우리 의뢰인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친 거예요. 거의 중상해 정도로 다친 거예요. 운전자 보험을 다행히 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합의를 좀 해달라, 형사 합의를 의뢰하고 재판을 좀 가달라.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다,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시라 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가 피해자니까 상대방 가해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래요? 그럼 가해자 측에 혹시 변호사님 선임되어 있나요? 물어보니까 선임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이름이 누구고 변호사님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저희 사무실에 다른 방 변호사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날 당일 두 분 다 양쪽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쪽 변호사님을 모시고 당일 하루에 합의를 다 봤어요. 맞아. 그래서 그분 선고유예로 최선의 결과가 나왔었죠.
그러면 보통 분들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 형사 합의를 하면 뭐가 이득이 되기에 이걸 꼭 합의를 하라고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형사 합의를 하면 그 형사 절차에서 어떤 도움이 좀 되는 편인가요?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 자료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이제 초범이다, 내지는 형사 합의를 했다,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등등에 내가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부분에서 이제 읍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형이 나올 것을 집행유예로 낮출 수가 있고,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형이 나오죠.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피해자의 의사이기도 하거든요.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국가가 굳이 강하게 처벌할 이유가 없다, 이런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나타내는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더불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뺑소니의 경우든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보험사가 오잖아요. 보험사가 오면 보험사가 합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치료비도 드리고 이렇게 합의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보험사가 합의를 했으니까 나는 합의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험사가 하는 합의는 민사적인 합의예요. 우리가 하는 합의는 형사적인 합의예요. 그래서 그 합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형사 합의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이게 뭐 보험사를 거치기 전에 형사 절차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면 그럼 이건 형사 합의니까 민사는 또 따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예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형사상의 합의를 함께 이루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받아내는 형태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합의를 진행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뺑소니는 사실 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될 그런 유형의 사고죠. 만약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도 아니지만 뺑소니가 일어났다면 곧바로 자진 신고하시고 상대방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